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9월 14일 수요일 오후 3시 49분입니다. 미국 증시 폭락의 영향으로 세계 증시가 보시다시피 분위기가 별로 안 좋습니다. 아시아가 오늘 안 좋게 일단 마감할 예정이고, 잠시 후에 개장 예정인 유럽 증시 같은 경우도 일단 하락 출발할 예정입니다. 지금 낙폭들을 한번 쭉 살펴보시면요. 어제 미국 증시가 한 4.3%, S&P가 나스닥이 5.1% 빠졌거든요. 근데 어제 유럽 증시 보시면 뭐 독일이 1.5%, 영국이 1.1%, 프랑스가 1.3%, 뭐 유로존 전체로 보면 뭐 1.6% 이렇게 빠졌습니다. 오늘 아시아장은 어떤가요? 일본 증시가 2.7%, 뭐 호주 2.5%, 뉴질랜드 1.5%, 중국 같은 경우는 더 강하죠. 마이너스 0.7%, 마이너스 1.2%, 뭐 대충 이런 모습입니다. 한국 증시도 마이너스 1.5%. 이런 거 보시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셔야 될 게,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야, 이거 나 아래쪽 보고 있었는데 미국이 5%대 폭락했으니까 뭐 아시아나 유럽 같은 경우도 최소한 안 빠져도 한 3% 혹은 더 빠져서 한 6, 7%는 빠져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단 말이죠. 뭐 그런 생각하실 수 있긴 있는데,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그렇게 그만큼 안 빠졌다라고 해서 그걸 또 억울하다고 본다, 그렇게 보시면 좀 곤란하다라는 거죠. 이 시장은 주는 만큼 우리가 이제 먹는 거지, 시장한테다 대고 너 왜 이만큼 줘야 되는데 안 줘, 이런 생각은 좀 하여튼 곤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낙폭들이 다 이러냐, 지금은 아직 그러니까 이게 아직 전 세계 증시가 완전히 동조화되는 그런 엄청난 대위기의 순간,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전 세계 증시가 다 같이 진짜 상승률 하락률까지 비슷하게 추종하는 그런 때가 있는데, 비슷하게 가는 그런 때가 있는데, 그런 땐 주로 언제겠어요? 버블의 끝자락, 모두 다 같이 오르고 있어서 다 같이 분위기 좋을 때나, 혹은 다 같이 너무 분위기 안 좋아갖고 저기 거의 뭐 어떤 큰 위기의 한 복판에 서 있을 때, 시장이 대폭락하고 있을 때, 이런 때는 세계 증시가 일제히 비슷한 낙폭, 비슷한 뭐 상승률 이런 거를 기록을 하는데, 지금은 솔직히 그런 때는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은 그냥 일반적인 평상시 때란 말입니다. 아직까지는요. 물론 이제 평상시라고 하기에는 지금은 조금 이상한 구간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비교적 평상시란 이야기죠. 비교적 평상시에는 뭐 미국이 오르나 내리나 어쨌든 이 각자 자기 갈 길을 갑니다. 그렇지만 물론 이 큰형님 미국의 영향을 받긴 받죠. 큰형님이 너무 많이 오르면 아무래도 지네들도 좀 다 같이 좀 영향을 받아서 따라 올라갈 거고, 큰형님이 너무 많이 빠지면 다 같이 좀 분위기 좀 안 좋게 다 같이 좀 아래쪽으로 따라갈 거고요. 이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기계적으로 미국이 5% 빠졌으니까 한국은 한 6, 7% 빠져야 되는 거 아니냐, 뭐 혹은 뭐 그 정도는 빠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은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변동성 지수 같은 걸 보셔도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한 번에 좀 접으실 수가 있는데, 변동성 지수 한번 보세요. 지금 보시면 이건 S&P 변동성이죠. 빅스 지수니까 27.28이란 말이죠. 나스닥 변동성은 어떻습니까? 33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스닥이나 S&P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스케일이 큰 증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재적으로 기본적으로 이 크게 움직이는 증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한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변동성 지수가 지금 18.73이에요. 오늘 마감한 게.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7, 33 뭐 이런데 지 혼자 18.73이라는 이야기죠. 그만큼 얘는 어떤 엔진이 뭐 작다, 뭐 이렇게도 뭐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뭐 물론 이게 뭐 변동성이 꼭 크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변동성이 작다고 뭐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이런 건 그냥 같이 중립적으로 보셔야 되겠죠. 아, 미국은 그냥 변동성이 큰 증시구나. 아, 한국 증시는 아직까지는 미국 증시보다 변동성이 좀 작구나. 이 정도로 그냥 가분하게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재적인 뭐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이 선진국 증시들 중에서 특히 일본 증시 같은 경우도 좀 유달리 좀 이 변동성이 큰 증시이긴 합니다. 대표적으로요. 이 보시면 차트에 굉장히 빈 공간들이 많이 보이죠. 딱 봐도요. 예, 그만큼 이게 변동성이 좋습니다. 일본 증시 같은 경우도 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 갭 상승, 갭 하락 이런 걸 많이 해갖고 원웨이 상승, 원웨이 하락, 이런 대폭락, 대급등을 많이 하긴 합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본 증시의 어떤 전형적인 뭐 특징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일본 증시가 뭐 우리나라보다 뭐 반드시 좋은 거냐 나쁜 거냐 그런 거는 이야기할 수 없죠. 그냥 이 니케이 지수만의 어떤 그냥 독특한 이 자기네들만의 특징인 것일 뿐이죠. 원래 변동성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 어제 미국 증시가 대폭락했는데 아이고 반응이 이거밖에 안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기에는 좀 뭐 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전반적인 큰 흐름 이런 걸 보면요. 아무튼 한국 증시 하방을 보시는 분들이 전혀 억울해할 필요가 없긴 합니다. 한국 증시는 마음 편안하게 아래쪽으로 잘 가고 있잖아요, 그죠? 미국 증시는 쉽게 말하면은 지금 뭐 저의 느낌상은 여기 어디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증시는 느낌이 여기서 아직도 꺾이느냐 마느냐를 막 빌빌빌거리면서 막 고민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솔직히 한국 증시는 어떻습니까? 뭐 매일매일 낙폭은 적을지 뭐 변동성이 적어서 답답하지, 네, 비록 뭐 좀 답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래쪽으로 그 누구보다 추세는 잘 가고 있다라는 거, 뭐 이런 걸로 하방 보시는 분들이 위로를 삼아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 이야기를 좀 하면 될 것 같고, 이 전반적인 그림들을 좀 한번 좀 볼까 하는데요. 뭘 먼저 봐야 되나 모르겠는데 일단 뭐 오래간만에 비트코인 좀 먼저 좀 볼까 하는데, 뭐 비트코인이 중요해서 먼저 보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이제 손이 가는 대로 그냥 지금 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좀 이런 특징들이 좀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위험 자산들이 이 전반적으로 다중 고점형을 좀 만드는 듯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트코인인데 여기 그렇게 고점과 저점이 이렇게 슬슬 높아지다가 단기적으로 지금 보시면 고점이 오래간만에 좀 드라마틱하게 좀 낮아지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죠. 다중고점형이 만들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죠? 또 하나의 위험 자산인 유로화도 한번 볼까요? 유로화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한번 좀 확대를 해서 보면은 단기적인 측면에서 뭐 여기 어딘가 고점 하나, 뭐 여기 어딘가 고점 하나, 여기 어딘가 고점 하나, 이렇게 뭐 다중고점형을 만들고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 유로화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 다중고점형 만드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이미 어떤 중요한 라인대를 붕괴시켰기 때문에 이 전저점 자리 지지력은 이미 없어진 거죠. 그래서 사실상 레벨 다운이 되긴 됐는데 레벨 다운만 시켜놓고 시원하게 달리지는 못하는 일단 그런 독특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이렇게 레벨 다운을 시키면 달리는 게 보통인데 아래쪽으로, 근데 하여튼 무슨 이유가 있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잘 달리지는 않고 일단 레벨 다운 시켜놓은 상태에서 여기서 버티고 있는데, 하여튼 공통적으로 어떤 이런 위험 자산들이 이 많이 중요한 자리까지 급락을 해놓고 그 상황에서 반등을 하고 있는데, 반등한 상황에서도 또 차분히 뭐 어떤 이런 삼중 고점형 혹은 다중 고점형 패턴을 일제히 만들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겁니다. 기름값도 한번 볼까요? 국제유가 같은 것도 보시면 약간 모양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이런 식이라고요. 국제유가도 단기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여기 고점 하나, 뭐 여기 고점 하나, 여기 고점 하나 이런 식으로 뭐 어떤 삼중 고점형을 만들어내려는 이런 듯한 모습이 좀 보이고 있긴 합니다. 뭐 구리값 이런 것도 그래요. 구리 가격 같은 것도 지금 보시면 뭐 여기 고점 하나, 여기 고점 하나, 여기 고점 하나 이런 식으로 다들 어떤 고점형을 만드는 듯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패턴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패턴을 잘 만들어 놓고 이제 어딘가 전저점이라든가 아니면 뭐 직전 저점이라든가 이런 자리들을 붕괴시키게 되면은 이 저항이 차분히 잘 누적된 상황이고 패턴들을 정석적으로 예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많이 갈 수도 있겠죠. 이런 점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 모든 위험 자산들에서 좀 일제히 다 같이 좀 보이고 있으니까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뭐 증시 이야기로 좀 넘어오자면은 오늘 뭐 중국 증시입니다. 상해 종합인데요. 얘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어딘가를 자꾸 잘 못 넘고 있고 고점이 조금씩 낮아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자리들 고점이 미묘하게 조금씩 낮아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제가 선은 중요한 저항이라 똑바로 그어놨는데 이 저항에 도달을 잘 못하고 이렇게 계속 고점이 낮아지고 있더라라는 거,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 얘도 이제 어딘가를 붕괴시키면은 이제 와르르 할 수 있겠죠. 이런 점들을 좀 잘 지켜보기는 해야 되겠습니다. 뭐 일본 증시 같은 경우도 뭐 약간 좀 그런 느낌, 뭐 얘는 쌍고점 뭐 이런 거를 만들어내는 듯한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죠. 하여튼 일본 증시 변동성 장난 아닙니다. 그죠? 개파락도 크고 개파락 이후에 밀어붙이는 것도 장난이 아니고 하여튼 이런 모습들이 좀 나왔어요. 오늘 뭐 장중에는 특별한 이슈는 없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하나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게 있긴 있었습니다.
오늘 일본 엔화가 오늘 조금 장중에 좀 약세로 좀 전환이 됐는데 이 약세로 전환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보시면은 그 환율이 주요 저항선마저 뚫을 기미를 보이자 일본 외환당국 관계자들이 잇따라 구두 개입에 나섰다라고 하고 있죠. 어쩌고 저쩌고가 뭐 어쩌고 저쩌고 대응할 것이다라고 했고, 뭐 필요시 대응하겠다라고 했고, 발언의 수위를 자꾸 뭐 높이고 있대요. 그래서 뭐 이런 이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서 이 엔화가 뭐 조금 약세를 보였다라는 거가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의 영향인지 어쩐지 일단 오늘 이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일단 오늘 3원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그죠, 저 시간 외 뭐 요런 기준으로 보면은 일단 조금 하락하는 요런 모습들도 좀 보이긴 했습니다. 최소한 오늘 장중에 원달러 환율이 막 추가로 더 올라가진 않았죠. 위안화 같은 경우도 그래요. 위안화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시면은 오늘 어쨌든 추가적으로 뭐 더 장중에 약세가 진행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추가적으로 일단 강세가 오늘 좀 나오긴 나왔는데, 하여튼 뭐 일본의 뭐 그러한 영향 등등 혹은 뭐 어제 밤에 급등했던 것들 이런 거에 대한 피로감 이런 걸로 인해서 일단은 그 강세들을 다들 좀 보인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전에 뭔가 좀 말을 좀 하나 헷갈리게 한 것 같죠, 그죠? 하여튼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게 강세입니다, 그죠? 달러 강세, 달러 강세가 아니라 엔화 강세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말 실수한 것 같아서 약간 정정할게요. 위로 올라가는 게 약세죠, 그죠? 아래로 내려오는 게 강세고요. 하여튼 이 정도까지 살펴봤고, 근데 아무튼 이런 거를 좀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제 이 정부의 개입들이 있을 수 있어요. 환율 시장에 니네 너무하는 거 아니냐라면서 개입할 수 있는데, 이 저런 거를 이제 보는 저의 관점은 그거라는 겁니다. 지금 달러가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어떤 이유에서 올라가냐면 여기 보시면 뭐 인플레, 경기 침체 우려 뭐 이런 게 있는데, 미국의 긴축 때문에 달러가 강해지는 거다라고 이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달러가 강해지는 저 구조적인 이유가 있는데, 저게 해소되기 전까지는 달러는 아마 계속 오를 겁니다. 근데 저거를 해소시키는 게 아니고 어디 뭐 정부 관계자들이 나와갖고 립 서비스를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개입을 통해서 자꾸 이 올라가고 있는 달러에다가 제동을 걸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파월 의장이 2020년 3월 달에 전염병 때문에 시장이 개박살을 할 때 이 다소 엄청나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조치를 취하니까 시장이 금방 안정을 되찾았었잖아요.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어떤 그 위기의 경중을 봐가면서 이 지금 사태의 심각성을 봐가면서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해주면은, 그러면 이제 어떤 위기나 이런 게 해결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달러가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다 외환 당국자들이 나와서 한마디만 툭툭 던진다. 이거는 오히려 달러 강세 혹은 자기네들 통화 약세를 더욱더 부추길 그럴 가능성이 훨씬 높은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저런 뭐 이런저런 조치로 인해서 보시다시피 장대 양봉 이후에 이렇게 조정이잖아요. 조정. 누가 봐도 이런 건전한 조정을 잘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 개인적으로 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도 사실 장중에 계속 올랐으면 부담스러웠을지도 모르겠어요. 장중에 이렇게 강세에 나오면서 오늘 이렇게 보시다시피 어제 급등했던 거에 대한 피로감을 소화하고 있지 않냐 이런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폭등해갖고 오히려 지 혼자 힘을 뺄 텐데, 괜히 뭐 어떤 하여튼 그죠? 그 정부 당국자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한마디 던짐으로 인해서 훌륭한 조정의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한국 증시 좀 잠깐 좀 살펴보자면은, 사실 그 지금 워낙 변동성이 좀 커져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뭐라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이게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잘 못 하겠고, 당연히 뭐 지금 상황에서 어제 폭락했던 이런 갭을 메우러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대로 뭐 그대로 뭐 여기서 더 폭락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그림이 나와도 솔직히 이상하지는 않은데요. 참 삼성전자고 뭐고 하여튼 이런 한국 증시도 전반적으로 보면은 오늘 어제 급등했던 것이 어떤 의미 있는 고점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었을 가능성들이 있긴 있습니다. 아까 전에 비트코인 보여드리고 뭐 국제유가 보여드리고 구리값 보여드리고 이런 것처럼 얘네 같은 경우도 어떤 뭐 이러한 고점을 만드는 그런 과정일 수 있어요. 다중고점형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일 수 있다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 변동성이 워낙 좀 커지고 이래가지고
뭐 매일매일 일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큰 추세는 아래쪽으로 잘 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오늘 이 양봉이 나오긴 했는데 여기다 대고 어떤 우리가 뭐 지지력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조금 좀 껄끄러운 면이 좀 있는 거고, 그냥 뭐 지켜볼 수밖에 없죠. 뭐 지금 상황에선요. 하여튼 아래쪽으로 잘 가고 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그 와중에 위쪽으로 잘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특히 지금 워낙 수급이 좋고 강하기 때문에 이게 시장의 전반적인 충격으로 인해서 이런 개파락 출발하는 거는 양봉으로 마감할 가능성이 좀 높겠죠. 이런 것도 좀 잘 봐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칠듯이 강한 종목이잖아요. 엄청나게 강한 종목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설프게 개파락 출발하면은 오히려 장중에 저점 매수다 이러면서 양봉을 만들어내거나 상승 전환하는, 오히려 그래서 이 상승 에너지가 누적되고 조정의 어떤 훌륭한 조정의 계기로 이런 개파락이 활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죽이고 싶으면 뭘 해야 되냐, 갭상승 크게 해서 장대 음봉을 몇 개 보여줘야, 그래야 이제 보통 꺾이는 경우가 많이 있긴 있습니다. 어설프게 개파락 해봐야 상승 추세는 잘 꺾이지 않는다, 갭상승하는 때를 잘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이 정도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고, 뭐 LG 에너지 솔루션 등등으로 인해서 한국 증시 코스피는 계속해서 하방 경직성을 뭐 잘 빠지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데, 하여튼 그죠? 오늘 뭐 이런 양봉이 나왔다고 엄청난 뭐 지지력 이런 이야기 하기도 좀 뭐하고, 어쨌든 2.3% 하락 마감한 거, 저거는 그만큼 시장이 약하다라는 증거이긴 합니다. 그리고 뭐 어제의 시가 이런 부근에도 못 올라왔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약한 거긴 약한 거고요. 한국 증시 같은 경우도 어제의 이런 급등이 또 다른 의미 있는 고점을 하나 만들어내는 과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좀 들긴 합니다. 이런 부분들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지금 상황에서 뭐 어떻게 될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308 붕괴가 돼야 이제 아래쪽으로 뭐 간다 어쩐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코스피 선물 같은 경우는 5일선에 지금 딱 붙여놓고 뭐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나름 어떤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그죠, 뭐 1100짜리에서 어떤 지지력 뭐 혹은 저항 테스트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뭐 여기다 대고 단기적으로 뭐 딱히 어떤 이야기를 뭐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좀 워낙 변동성이 갑자기 이상하게 확대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그 머릿속으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상한 그림들이 얼마든지 그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런 상황에서 일일이 다 대응해 주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그 작은 거 먹으려 그러지 말고 큰 추세만 보면서 가만히 있어 보자. 그게 어쩌면 가장 쉽고 올바른 대응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일단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뭐 원달러 환율 오늘 그죠, 뭐 특별한 일 없이 그냥 잘 마감했고요. 장중에 추가 급등했으면 좀 더 좀 더 부담스러웠을 것 같은데, 딱히 뭐 장중에 급등하고 이런 것도 없고, 아무튼 아시아 통화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어가지고 뭐 추가로 장중에 급등하는 건 막았던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미국 증시하고 뭐 이런 거 좀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일단은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S&P 같은 경우는 저는 최소한 3710 정도는 붕괴시켜 줘야, 그래야 이제 얘가 아래쪽으로 가겠다는 의지가 확실히 있구나라고 이렇게 볼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지금 3900이라는 자리는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는 다중바닥형을 만드는 데 있어서 너무나 멋진 자리이긴 해요. 너무나 땡기는 그런 자리입니다. 여기쯤에서 반등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 나오면은 정말 멋진 다중바닥형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뭐 그렇다라고 해서 이까지 내려오면은 그러면은 다중바닥형 가능성 없어지냐? 물론 그건 아닙니다. 이까지 내려와도 다중바닥형 꾸역꾸역 만들어질 수 있긴 한데, 근데 제 생각엔 그렇다라는 거죠. 가장 이상적인 건 3900에서 반등하면서 다중바닥형 만들어서 올라가는 게 추세 전환에는 가장 좋을 거다. 근데 만약 3710 주변까지 내려와서 여기서 테스트하고 있다라는 건, 이거는 전저점 지지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걸로 보고, 사실상 이까지 내려오면 이제 여기는 이제 아래쪽으로 가겠다라고 저는 사실상 보겠다라는 뭐 그런 의견을 좀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뭐 미국 증시가 어제 폭락했지만 폭락에다 대고 뭐 엄청난 이야기를 하기가 좀 애매한 뭐 그런 상황이에요. 참고로 참 미국 증시도 약간 좀 그런 느낌이에요. 이 다른 위험 자산들하고 비슷하게 단기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뭐 3중 고점형 혹은 다중 고점형을 만드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이 어제 폭락을 시작했던 그 자리들을 잘 보셔야 돼요. 이제 그 자리들이 굉장히 무거운 어떤 저항 자리가 된 거고, 또 그리고 어제 종가 부근이 어떤 의미 있는 지지선 자리가 됐으니까 그 자리들 싸움 잘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S&P가 뭐 4120 정도 혹은 3900자리 이런 자리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진 그런 거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도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얘도 어쩌면 이런 뭐 다중 고점형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 중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11,780 이 자리를 다시 테스트하게 된다면 전 사실상 얘가 다중바닥형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없는 걸로 일단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여기 어딘가에서 이렇게 반등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 아주 훌륭한 다중바닥형이라고 인정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만약 이 밑에까지 내려온다라는 이야기는 여기 밑에 있는 지지력 테스트하겠다라는 이야기고, 사실 여기까지 내려왔다라는 이야기는 이미 뭐 별로 상승 추세로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걸로 일단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위기에 와 있는 그런 단계인 거죠. 어젯밤에 12,150 정도는 지켜줬었어야 되는데 이것도 일단 붕괴시키고 레벨이 많이 다운이 돼 버렸으니까 11,780 정도까지는 내려올 수도 있는 목표치는 일단 열려 있는 상황이죠. 이게 뭐 물론 그렇다고 당장 오늘 밤에 폭락한다 뭐 이런 이야기는 아닌데, 하여튼 언젠가 이제 11,780까지 다시 내려올 수 있다, 조만간 뭐 이런 생각 정도 일단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붕괴시켰던 자리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여튼 중요한 거 여기 저항들이 있고 지지들이 있죠. 아마 오늘 밤에 이런 자리를 테스트 하겠죠. 나스닥 같은 경우 그래서 12,150짜리 저항 테스트, 11,780짜리 지지력 테스트 할 예정인 것 같고요. S&P 같은 경우는 3,900 지지력 테스트 혹은 위쪽으로는 뭐 4,120까지, 그죠? 이렇게 열려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요 정도를 살펴보면은 될 것 같고요. 그 빅스 지수 같은 경우도 그래요.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27자리를 넘어가냐 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빅스가 27을 넘어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좀 달리겠다라는 거고요. 오늘 밤에 27자리 완전 돌파 한짝에서 장대 항공 뽑으면은 이제 좀 달리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오늘 밤에 결정할 거예요. 좀 안정적으로 시장이 좀 변할 거냐, 27 아래로 내려오면서 혹은 돌파 한차 가면서 FOMC 회의 직전까지 계속 이제 폭락 장세를 이제 달릴 거냐, 요렇게 이거 이제 오늘 밤에 좀 결정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점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뭐 나머지는 특별히 뭐 더 이상 점검을 할 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밤에 재료가 있긴 있습니다. 참, 오늘 밤에 미국 PPI, 미국 물가지표가 하나가 더 발표가 되긴 하는데요. 근데 솔직히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시장 반응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어제 시장 반응이 100bp 인상 가능성이 나왔기 때문에, 처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폭락할 만 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의 낙폭은 다소 좀 컸던 측면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 PPI, 오늘 밤에 나올 이 PPI도 높게 나온다라고 벌써 시장이 어느 정도 벌써 시장이 가격에 반영을 해놨을 가능성이 좀 있긴 있어요.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제 폭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 뭐 PPI가 어떻게 나오던 간에 일단 개인적으로 뭐 장중에 좀 빠지더라도 결과적으로 반등 시도를 하지 않을까라는 게 일단 뭐 저의 일단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 근데 뭐 모르죠. 오늘 밤에 하여튼 빅스 27 넘어가면 막 달릴 수도 있는 거고, 알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PPI, 그나마 이게 오늘 밤에 시장으로 움직일 만한 재료이고요. 조금 전에 영국에서 뭐 각종 물가지표들이 쭉 발표되긴 했는데, 이렇게 쭉 발표가 되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일단 이 예상치의 아래 쪽으로 나왔습니다.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그러니까 긴축 우려가 뭐 약간 사그라들었다 이렇게 뭐 보일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이게 지금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는 않고, 하여튼간 이런 지표가 나왔다라는 거 참고만 하자고요. 근데 숫자가 아무튼 장난이 아닙니다. 뭐 9.9, 뭐 10에 육박하고 있어서 엄청나긴 해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